시작할게요. 일단 첫판 뱀픽을 보면 이 방송 일단 복귀 방송으로 하고 주요 봐야 될 것은 뱀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랑 이 뱀픽에 따라서 어떻게 게임에 전개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뭐몇 가지 장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제가 PC방에 사는 관계로 조금 잡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일단 레드팀과 블루팀 봤을 때 레드팀의 경우 미드픽이 일라오이, 탑의 가렌픽, 정글이 신짜오고 상대팀 같은 경우는 탑이 잭스, 미드가 사일러스, 그리고 정글이 세주아니 픽으로 조금 약간 레드팀에 비해서 블루팀은 약간 초반에 좀 약하고 후반에 강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텀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레드팀이 루시안 알리, 왼쪽이 이즈유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바텀 주도권은 레드팀에 있고 탑미드 정글도 레드팀에 있어요. 다만 그러면은 이제 주도권 봐서는 레드팀이 당연히 게임을 이길 것 같지만 이 게임의 흐름은 블루팀이 초반에 얼마큼 터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를 관건으로 볼 수 있는데, 보시면 AP, AD, 탱 밸런스가 왼쪽은 완벽하게 조합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AD에다가 명확한 이니시도 없고 약간 그냥 한타를 그냥 잘하는 그런 초반에 강력하고 그걸 계속 굴려야 되는 그런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직 기침이 다 안 나서 어쨌든 그렇고, 이 게임은 신짜오 역할이 중요한데 신짜오가 카정을 들어가서 세주언니를 말리고 이제 탑이랑 미드를 갱을 찔러대면서 오브젝트를 얼마큼 빨리 굴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초반 정글 동서를 먼저 보면 신짜오는 설레를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주안이는 정버프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레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리스를 받고, 아마도 요즘에 정글 트렌드가 2렙 갱이나 2렙 카정 같은 경우를 많이 안 가는 추세기도 하고, 그래서 초식 정글이 요즘에 약간 대세로 올라오는 이유는 편하게 3버프로 해서 3렙을 찍고 그 다음에 바이기 사운드 나눠 먹고 자기 정글 다 먹고 하면은 60보다 초식 정글이 좋기 때문에 이제 람머, 세주, 누누 같은 초식 정글이 요즘에 대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게임은 신짜오가 그걸 얼마큼 뚫어내느냐 이제 관건이 돼 있죠. 보면 가렌의 위치를 보고 일라오이의 위치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각자 탑, 미드, 바텀이 라인을 푸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가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 라인 오자마자 바로 지어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가 있고, 일라오이는 촉수 두 개를 깔아놓고 라인을 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에 가장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에 가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신짜오가 레드를 먹고 카정을 가기 위한, 그래서 당연히 신짜오는 이 레드를 먹고 다른 것 아마 이런 골렘이나 이런 거를 먹지 않고 바로 블루로 카정을 가기 위한 이 레드 스타트일 거예요. 그리고 미드가 라인 푸시를 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먼저 지원 갈 수 있는 쪽은 라인 푸시 주도권을 갖는 쪽일 거고, 상대 쪽은 약간 답답해지고 초식 정글은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만약에 신짜오가 블루 가는 거를 막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세주하는 역으로 이 블루를 카정 가겠죠. 그래서 블루를 카정 가야 될 거라는 생각에 여기 와드를 박아 놓았고, 신짜오가 레드 스타트인 것도 알았고 해서 세주안이는 아마 레드를 먹고 바로 블루로 가든지 아니면은 칼라브리 정도 먹고 블루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블루를 일라오이랑 바텀이 뺏기지 않도록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라오이는
가래 일단 푸시는 하지 않고 일단 뭐 미리 와 있는 정도 수준이었고 일라오이는 지금 약간 푸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짜오가 블루 카정 가겠다는 콜이 떨어졌고 일라오이는 그때부터 라인 푸시를 하고 있고요. 생각했던 대로 세주아리는 클라브리 스타트를 하였고 강타를 아끼기 위해 피가 많이 다른 느낌이죠. 여기 이렇게 와드가 두 개가 깔려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였는데 상대는 어쨌든 이렇게 와드 깔려 있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라오이랑 바텀이 세주아니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세주아니가 정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것은 실패를 하게 되고 세주아니는 이제 영혼이 끌려가지고 이제 슬로우도 걸리고 이제 계속 이 촉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세주아니 동선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세주아니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신짜오는 화정과 함께 여기 이곳 3버프를 다 먹고 이렇게 되면은 세주아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래 골렘을 먹고 3렙을 찍은 다음에 다음 바이게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뒤늦은 이 돌거북 카정이나 늑대 카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초반에 신짜오가 기본적으로 동선을 가지게 되었고 세주아니는 블루 없이 정글을 돌아다니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텀은 역시 계속 라인 푸시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정글 쪽 이득을 챙겨주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라인 푸시가 갖는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데 바텀의 라인 푸시, 초반 라인 푸시는 일단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면 돼요. 바텀의 라인 푸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우리 정글이 상대 정글에 카정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고 바에게를 다 먹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바텀 라인 푸시 주도권을 갖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즈이기 때문에 루시안 상대로 바텀 라인 푸시를 먼저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랫바에게도 세주아니가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신짜오가 윗바에까지 뜯어가지고 정글 동선이 세주아니가 완벽하게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뭐 한 10분까지 미드 정글은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10분부터 보면 탑 2대2가 나오는데 이 탑 2대1을 봤을 때 지금 세주아니는 레벨 6이 됐고 신짜도 레벨 6이라서 이 레벨 차이는 나지 않아요. 다만 그 탱 같은 경우에는 세주아니 경우는 밤의 부시, 그다음에 신짜오는 풀필드의 전투망치가 나와서 이 신짜오가 풀필드의 전투망치 나오면은 갑자기 데미지가 엄청 세지고 이 쿨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전투에 되게 강력한 모습을 발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밤의 부시 하나 가져오는 것보다 당연히 이 전투망치가 더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짜오 같은 경우는 저글링이 수월하게 됐기 때문에 신발까지 가고 요 사브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브르를 걸고 치면은 추가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세전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당연히 2대2 구조는 이쪽 신짜오 정글 쪽 유리하고 탑 같은 경우는 잭스 가렌 봤을 때 템 차이가 좀 나요. 잭스가 검이랑 그 광일 검을 뽑았지만 이 초반에 잭스 상대로 닌자 신발이 제일 좋기 때문에 닌자 신발에 체력까지 나왔으면은 잭스가 아무리 때려도 죽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싸움을 보세요. 아마도 신짜오는 세전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 먼저 배행을 가게 되고 잭스는 세전이가 쫓아있기 때문에 피어가서 맞다이를 하는 거죠. 이 개인 강력 좁혀졌을 때 잭스가 궁을 뺐는데 이 궁이 약간 좀 성급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궁이 약간 맞기 성급해서 기다려주는데 그냥 있었고 다시 보시면 싸우는 구도가 사누스가 이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잭스의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슬로우 걸렸을 때 어떻게 보면 잘 빼면은
딸피로 되든 뭐 손해를 보고 끝나든 이 아래쪽으로 빠질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뭔가 세주안이를 부르면서 이걸 역강시키겠다는 그런 약간 욕심이 있던 플레이로 보여요. 부시 쪽으로 와서 최대한 딜이 안 맞고 가면서 빠졌으나 보면 이 원거리 미니언 4개랑 대프 미니언 이렇게 5가지 미니언이 이 레드팀의 아군이 된 거죠.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7대2 싸움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챔피언 하나하나의 역할을 되진 않지만 초반에 원거리 미니언 역할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니언을 피해 2개 정도만 역할을 되는데 여기서 뭐 컨트롤적인 측면은 신짜오랑 가렌이 좋았고 잭스와 세전은 좀 아쉬웠고 싸우는 구도도 어쨌든 남의 진영 쪽에 있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잭스가 빠지면서 문을 남겨있고 가렌 같은 게 여유가 있으면서 세전이 왔는데 가렌은 일단은 사하고 있었으나 어려운 측면 허리가 있고 이제부터는 타 미니언이 되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이 큰 라인이 바뀌게 되고 눈도 깜짝 안 한다. 이제부터는 좀 가벼운 그런 상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쯤에서 바텀 라인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탭을 눌러서 보면 루시안이랑 이즈랑 CS 차이가 없어요. 이즈는 당연히 도벽이고 도벽으로 얼마가 넣는지를 보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즈랑 루시안이 CS가 같은 상황에서 반반 구도가 나온다면 이즈 유미 쪽이 라인전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즈가 갖는 픽의 의미가 있는데 이즈는 지금 가장 그 바텀에서 가장 좋은 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베인이나 이제 캐틀이나 뭐 징크스 뭐 이런 픽들처럼 뭔가 하나를 빠르게 녹여서 뭔가 캐리하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 게임 대치 구도라든가 뭔가 상대가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즈가 하기 때문에 이즈를 카운터 칠 수 있는 미드나 이제 정글 픽이 있지 않다면 이즈가 무난히 컸을 때는 이즈가 있는 쪽이 웬만하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텀 라인전 구도는 이즈 유무 쪽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루시안 알리가 뭔가 킬각을 보려면 라인을 한 이 정도까지는 당겨줘야 되는데 보면 지금 루시안 자체가 앞에 가서 딜교를 하고 있죠. 이거는 열심히 라인전을 밀고 딜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써가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소모되는 건 루시안의 마나와 포션 그리고 그냥 라인전이 앞에서 계속 라인전을 하는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탑이랑 미드가 많이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라인전을 했을 수 있으나 미드가 이렇게 무난하게 커버되면 언제든지 뭔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오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유리한 조합은 밸런스가 있는 초반에 유리한 점은 밸런스는 없지만 초반 강캐들이 몰려있는 짜오 일라오이 가렌이 있는 레드팀인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반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글로벌 격차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는 단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게임이 비벼지는 상태가 될 거고 왼쪽 팀이 무난하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텀에서 조금 더 뭔가 이득을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뭔가 오브젝트를 굴리거나 바텀 갱을 올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바텀은 계속 라인 푸시를 하고 있고 이 라인 푸시를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그 라인 푸시의 장점은 이 타워를 깰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딜교를 해서 상대를 집에 보내거나 이 타워를 깨거나 아니면은 이 라인 푸시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정과 오브젝트 챙기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브젝트는 챙길 수 있는 구도지만 이게 여기서 이득을 봤던 건 사실인 거고 그런 바텀 같은 경우는 라인 땡겨져서 2대2 킬각을 보거나 아니면은 실자로 불러야 되는데 바텀이 이제 약간 시종일관 라인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바텀 라인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mm 정글에서 게임이 터져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편하게 게임을 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라인 푸시를 만약에 주도권을 하고 있는 바텀의 입장이라면 이런 와드는 박혀있는 꼴을 봐선 안 돼요. 지금 알리 같은 경우 렌즈를 가지고 있죠. 이 렌즈는 이 와드와 이 와드를 다 지운 상태여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여기에 핑화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레드 핑화 박혀 있어서 이 텔각을 아예 주지 말아야 돼요. 아예 라인 푸시 조건을 잡을 때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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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라인을 미는 건데 라인 푸시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형태는 아닌 상태가 된 거죠. 초반에는 라인 주도권이 있었으나 지금은 라인 주도권이 비벼진 상태고 라인을 밀면서 버티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 라인전 바텀 라인전도. 그래서 잭스 같은 경우는 탑 라인전은 이미 망했고 지금 비벼볼 라인은 미드도 힘들고 정글도 힘들고 바텀이 가장 이 블루팀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알리랑 루시안이 라인을 밀어주기 때문에 뭐 뒤텔각을 잡는다든가 넘어와서 태주가 이렇게 넘어와서 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죠. 일단 여기를 시야를 잡지 못하는 라인 푸시는 라인 주도권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라인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딜교를 하고 있죠. 바텀에서. 바텀 라인즈는 한번 좀 보시고요. 바텀은 지금 라인을 밀면서 지금 부담스러운 상태. 지금 유미가 이제 약 올리는 거 보셨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답답한 쪽은 이즈 유미가 아니라 알리 루시안 쪽이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잭스는 라인을 밀어놓는 타이밍을 잡았고 어차피 잭스는 탑에서 라인을 해봐야 탑장면 싸움 질 수밖에 없어서 뭔가 이 게임 잭스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이제 바텀 킹을 찍고 잭스가 테를 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순간도 이 텔각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텀이 계속하게 라인 푸시와 딜교를 하기 때문에 알리가 만약에 진입 W스는 안 쓰고 버티고 있었다면 이 텔각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보시면 오히려 딜교가 루시안이 피가 갈고 있고 루시안은 이제 피가 이렇게 돼버렸고 그거를 피가 부족하니까 알리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었던 곳에 텔을 탔고 완벽한 탈선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원딜을 살았으나 알리가 플래시를 빠지면 죽는 구도로 나왔고 이 플래시가 빠졌다면 분명히 다음 갱에도 알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이제 정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신짜오와 세주아니 같은 경우는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신짜오가 레벨 8에 세주아니 레벨 8이어서 뭐 정글 레벨 차이는 크지 않지만 템을 보면은 신짜오는 용사가 나왔고 세주아니는 제풀건이 나왔으나 신발이 없는 상태에 뭐 짜오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뭐 핑화 2개씩 들고 다니고 신발에 마법 무효화 방도 나오고 확실히 신짜오가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뭐 KDA도 당연히 맞겠지만 그러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탑 정글은 지금 싸우면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 세주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망한 탑 라인과 미드 라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주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바텀 주도권을 통한 뭐 용을 챙긴다든가 이미 용을 챙겨버렸는데 용 챙기기 전까지 하면 되죠. 세주환이가 지금 여기를 돌고 이제 용 타입이 불러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잭스가 이득을 봐줬기 때문에 잭스가 이제 한번 풀어줬기 때문에 세주환이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용을 챙길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마침 이 바이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미드 정글의 주도권이 있다고 해도 4대2를 싸울 수는 없는 거죠. 물론 5대2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세주환이 이때를 노려서 바이게를 챙기고 용을 챙길 거예요. 그리고 용을 챙기고 상황을 봐서 알리가 노플이니까 알리를 또 물러갈 수 있죠. 알리 노플에 분명히 노궁이 되니까. 그래서 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초반에 궁이 없으면 단단하지 않거든요. 세주환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바텀에 길에서 바텀 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세주환이는
나중에 탱이 될 거란 말이죠. 돌려볼게요. 루시아는 집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바이게를 세주가 먹는 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주가 라인들이 많이 말리긴 했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득으로 이기더라고요. 파란 팀의 포탑이 깔끔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루시가 도와줘서 파란 팀의 드래곤이 처치했습니다. 세주안이 동선을 보세요. 세주안에는 이제 굳이 윗정거를 막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윗정거 들어가 봐야 싸움 걸리고 뺏기고 손해보고 그리고 딱 좋게도 레드 타이밍이 나와서 이 레드를 먹으면은 궁도 있고 플래시도 돌고 레드도 먹었고 바텀 갱가기가 너무 좋은 타이밍이 나오죠. 아마 상대 바텀은 이즈리얼 피만 하도 별로 없고 본인들은 이제 어쨌든 죽었지만 집에 가서 템을 사왔을 거고 해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래를 보내기 싫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세주안이 동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렙을 찍었고 그러니까 저 레드를 먹어서 간신히 8렙 찍은 것과 이미 8렙이었던 신짜오랑도 분명히 레벨 차이가 있던 거죠. 이 용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차이가 있다는 확실히 정글을 말려있던 상태입니다. 물론 이때 신짜오가 좋은 방법은 바텀이 여기 시야를 먹지 않고 상대 세조가 레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바텀 보고 빼라고 해야 되는 콜이 맞아요. 근데 이런 너무 유리했던 걸라서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격적인 바텀 플레이를 막아줄 수 있는 오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대 레드 타이밍이 진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레드 타이밍이 젠되면은 정글은 무조건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정글 동선을 다 볼 수 없으면 이런 버프 타이밍이 나왔을 때 분명히 상대 정글은 이 버프를 먹을 거다. 특히 레드 같은 경우는 레드를 먹어야지만 갱이 좋으니까. 그래서 패턴이는 경치가 부족하니까 빨리 구슬 챙기고 바텀 각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바텀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윈이랑 이제 루시안이. 근데 루시안이 생각보다 딜교가 잘 안 돼서 그렇게까지 막 자신있게 뭐 압도할 수 있고 뭐 2대3 싸움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예 들어가니까 저걸 위치 생각 안 하고 포탑 방패가 곧 최적 컨트롤을 소멸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알리를 깔끔하게 노려주고 스킬을 아꼈다가 루시아를 다이브까지 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욕심인 거죠. 급하니까 막. 어쨌든 깔끔하게 알리를 끊어냈고 이렇게 됨으로써 바텀 간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바텀 레벨이 지금 8이고 이즈 레벨이 아마 거의 9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즈 101이 돼버렸고 CS도 많고 이즈가 잘 껐다는 건 유미도 잘 껐다는 거고 루시안이 알리가 망했다는 건 루시안도 같이 망했다는 거. 지금 보시면 템도 초라하죠. 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집에 갔다 오면 아마 코어템이 나올 거예요. 조금만 챙겨볼까요? 아직까지 집에 안 갔네요. 이제 갔을 거고 얼걸이 나왔고 검도 하나 본 거예요. 루시안은 그러면은 점수가 걸렸나요? 지금 원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왼쪽은 버티면 이기는 조합이고 오른쪽은 뚫어야 이기는 조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게 그 뚫어야 되는 조합이 늘어지는 조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브젝트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령은 레드팀이 먹어야 되고 용도 레드팀이 다 먹었어야 돼요. 하지만 잭스 텔로 인해서 세주안이가 용을 챙기게 되었고 그래서 약간 늘어질 수 있는 발판을 세주안이가 만들어놨죠. 그리고 레드팀 같은 경우 약간 용 운이 안 좋았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용이 바다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용이 만약에 대지용이거나 화용이었다면 아마도 오른쪽한테는 레드팀한테는 훨씬 희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오른쪽은 아쉬운 측면이고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잭스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킬을 먹어서
본인이 캐리할 수 있는 발파를 만들어서 세주아니와 사일러스와 이즈를 키우는 그런 약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이즈가 캐리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즈라는 픽이 얼마나 장점이냐면,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즈는 뭔가 자기가 먼저 들어갈 필요 없지만 계속 뭔가 QW 짤 같은 걸 이용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상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즈가 잘 성장하면은 분명히 게임은 비벼지게 돼 있어요. 조합이 안 좋은 팀을 상대로는. 그래서 30분쯤까지 해서 볼게요. 30분쯤에 보면은 이즈의 역할을 한번 중심적으로 볼게요. 이즈를 한번 고정해볼게요. 이즈한테 구조를 몰아주는 거죠. 지금도 레드팀이 이제 화영도 먹었고, 뭐 바다형 먹었고, 돼지가 없어서 지금 바로는 못 치니까. 그러면 이지리얼이 계속 그러니까 이 팀의 조합은 신짜오, 일라오이, 알리기 때문에 알리가 뭔가 들어가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이니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라오이가 몰아넣고 패는 건데, 몰아넣고 패는 거는 이지에서 막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니시를 걸고 싶은 게 레드팀의 입장이고, 블루팀은 이지를 이용해서 빼고 약 빈 공간이 있으면 잭스가 침투하는. 알리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맞는데 이지가 잘 커가지고 지금 딜이 아파요. 이때 사일러스가 매너를 하면서 끌어내서 바로 바로를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레드팀에게 돼지가 없는 거죠. 돼지가 없고 루시안이 별로 잘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즈 짤짤이 한 대씩 맞기 시작하면은 레드 스틸도 당할 수 있겠고, 레드 스틸은 안 당하겠지만 위험할 수 있고, 잘 큰 잭스와 이즈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드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바론 트라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압박을 해볼 것인가 하는데, 유미를 개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미는 뭐 이즈 뒤에서 안전하니까 피가 다른 게 보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앞비전 들어오잖아요. 편해졌으니까. 지금 어쨌든 바람을 먹게 되는 콜이 떨어진 것 같죠. 그래서 블루팀은 라인을 치다 미드 라인을 밀어놓고, 미드 라인을 밀어야지 이를 견제하는 게 있고, 이미가 먼저 콜로우로 갔고, 하는데 이제 알리가 이 잭스를 밀어줬어요. 루시안에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는 이지가 프리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로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신짜오가 이제 들어가 버려서 매점을 하게 되고, 이제 이즈리얼이 킬을 슬슬 몰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즈리얼 팀이 3코어가 나왔는데, 3코어만 나오면 이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즈리얼이 참 좋은 픽이라는 거죠. 레드 팀이 2킬을 먹고 나서도 이런 거를 잡지 못하고, 원데이가 정글이 끊겼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이때부터 게임이 이제 이후에는 이제 깔끔하게 바로 미션 함장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경기를 보고, 초반에 탑팀이 엄청나게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임이 비벼지는 것은 바텀의 차이가 있었고, 그 바텀을 이용해서 바텀을 어떻게든 리드를 바텀의 그 장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잭스와 세주아니가 뭐 텔과 갱을 통해서 약간 그 게임을 비벼간 그런 플레이가 좀 인상 깊은 판이었습니다. 레드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빡빡하게 오더를 하고 빡빡하게 게임을 굴려갔어야 했는데, 약간 좀 술렁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신짜오에서 끊겼던 것도 있었고, 아래 싸움에서 이제 잭스 킬 몰아먹기 했던 거 있었고, 바텀 초중반에 바텀에서 이제 킬이 났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판입니다.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